저기 74페이지 이제 입안권자를 보시면요. 원칙적인 입안권자가 6명이 나와 있죠. 시장 군수. 방가로 1번에 보면 6명 이제 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에서 입안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6명 시장 군수는 밑에 박스에 1번 또는 2번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는요. 인접한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인근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미 한번 나왔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근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도 인근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박스 안의 첫 번째가 미리 인접한 시장 군수와 협의했을 때. 그래서 수원시장이 화성시장과 협의하면은요, 수원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화성시 포함해서 입안할 수가 있고요. 2번 인접한 시군 관할 구역을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보다 상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해가 되죠? 이미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인근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했으면은 그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할 때도 그대로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가로 2번에 보시면 협의에 의한 입안 지정 나왔죠. 그러면 인접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로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그래서 인근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안하는가?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 입안하거나 머리를 맞댄다. 우리는 보통 머리 맞대면 무슨 맷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 머리를 맞대고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가위바위보, 제비뽑기, 입안을 정한다 이런 뜻이죠. 예. 그 다음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했을 때는요. 같은 도의 관할일 때는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고시합니다. 수원하고 화성은 같은 경기도 관할이니까 경기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고시. 그 다음에 2개 이상 시도의 관할구에 걸치는 경우 만약에 서울시하고 하남시가 협의가 안 된다. 하남시는 경기도 소속이죠. 그때는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협의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오른쪽 박스에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거 시험에 1번만 한 번 나왔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선생님,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어디서 한번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습니까?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절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또 국토부 장관이 나와 국가계획일 때요. 그래서 광역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할 때 국토부 장관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안 나온다고 수립할 때요. 예.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2번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3번은 뭐냐면요. 6명 시장 군수가 입안한 게 국토부 장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은 좀 바꿔라. 조정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바꿔서 정비하지 않았을 때는 국토부 장관지가 직접 입안하겠다는 겁니다.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1번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2번째,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일 때 국토부 혹은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게 돼 있다. 자, 뒤로 넘겨 보시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 입안 기준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력이 있다 그랬죠. 잘못 입안했다가는 바로 소송직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게 법조문이고 이 법조문과 관련된 판례로서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게 바로 제가 밑에 써놓은 거 이거죠. 단 위반되어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유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쪽으로 도로를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위반해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반한 거예요. 예. 그러면요, 요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됐으니까 무효다 하는 순간 구속력이 있잖아. 바로 소송을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당연 무효는 아니다. 유효가 될 수도 있는데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저 도로가 비무장지대에 있는 군사도로야. 예, 소송 제기할 사람이 없어. 예, 이해관계자 봤더니 노루라든가 고라니. 근데 우리 민사소송법에는요, 소송은 법인과 자연인만 할 수 있다 그래요. 당사자격이요. 동물은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요. 법의 명문으로 나와. 예. 그래가지고 법인과 자연인만 소송의 주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없다. 소송 제기할 수 없다면 무효시켜도 되죠. 그렇죠? 무효만 시키면 바로 소송 제기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판례까지도 알아두시고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부합되어야 된다. 2번 보시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2번에 밑줄 칠게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할 때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기억번, 니은번 있잖아요. 이게 뭐 이런 게 있어요. 역사상 시험에 딱 한 번 지문에 나온 적이 있다. 이것까지 공부하자면 한이 없거든. 근데 이게 13회 시험 때, 13회, 벌써 몇 년 전이야, 이거. 13회 시험 때 기억번이 지문에 한 번 나왔어요. 계획 또는 축척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 지형도에 작성하고. 예. 물론 그건 몰라도 정답처는 지장 없었습니다. 13회 시험 때 아마. 13회 시험 16년 전에 나온 건데 이 기출 문제를 아직도 내가 기억하고 있네. 예, 아직도. 예. 예? 왜요? 잘난 척 한다고? 그게 아니라 공신력을 말하는 공신력. 예. 왜냐 그러면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 수업 불안에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 그 공신력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 차를 탔는데 한 날 택시 탔거든요. 자, 오늘 택시 운이 처음 한대. 저 그런 적이 3번인가 있어 지금까지. 예. 근데 그날은 내가 너무 피곤해. 밤을 샌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서 난 자면서 가려고 그랬던 거야. 자면서. 내 원래 계획이. 예. 근데 자려고 눈만 감으면은 이쪽으로 가면 되냐 물어보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초보면은요, 내비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비가 고장났대. 그 고장난 내비를 갖고 그날 처음 나온 거야. 그날 자기가 처음 하는 거래요. 나이가 한 60대신 아저씨인데 세상에 난 자려고 가려고 택시 탄 거거든. 예? 잠도 못 자고 오른쪽을 우회전 하셔가지고요. 저기에서는 유턴 신호가 없으니까 더 유턴 하셔야 되고. 야, 내가 운전 가르쳐 준 거야, 운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예. 오늘 처음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기억번 지문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13회 때 한 번 나왔는데 이것이 정답과는 관계없는 지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예. 내 기억력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예. 요 자리에 앉아서 고르시면 곤란해. 앉아가지고 요 자리가 로얄석이에요. 로얄석. 예. 로얄석. 예. 선택받은 자리. 예.
대사를 까먹었다 이제. 그래서 기역번 그렇고 니은번 기역번의 이제 오른쪽에 그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른 시험에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나 해저 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가름할 수 있다. 선생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지도는 평면을 나타내는 거고요. 지형도는 토지의 높낮이가 표시가 되면 지형도인데요. 간행이라는 것은 만들어서 민간한테 보급하는 걸 간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간행이 된 거야. 근데 지형도를 만들어 놨는데 민간한테 팔지 않는 지형도가 있어요. 군사시설 근처의 지형도는 간행을 안 해요. 만들어 놨는데 찍어서 보급을 안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지도라든가 지형도는요, 국가 안보와 관련되기 때문에요, 이걸 만들어서 간행하려 그러면요, 국립지리원이나 이런 데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이 무담으로 만들어서 이제 간행하게 되면은요, 형사처벌 받아 이거요. 예. 그래서 국가의 승인도 없이 지도를 만들었다가 처벌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김종호라고 예전에. 김종호라고. 그 사람이 그 옥에 갇혔습니다. 의금부 옥에 갇힌 겁니다. 원래 형사 사건은 포도청인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은 의금부거든요. 예, 의금부. 의금부 갇힌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간행돼 있지 않은 경우는요, 대신 상세한 것이 안 나오는 해도나 해저 지형도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나 해저 지형도는 자세하게 안 나오는 것을 대신 쓸 수 있다는 거. 니은번은 그런가 보다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요,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는요, 예, 이거는 차등을 두어서 입안해라. 왜냐하면 도로 설치 입안해도 도시에 도로를 설치하는 거하고 농산오천에 설치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차등을 둬서 입안해라. 평등한 것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차등을 둬서 입안해야 됩니다. 차등.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수립 기준. 자, 행정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항상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당시 당연히 이것도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예. 거기 기역번은 대통령령에 나오는 구체적인 수립 기준인데 기역번 한번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할 것. 기역번은 어느 계획에 대한 설명인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죠. 예. 뒤로 넘겨서 가로 2번에 입안의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 원칙적으로 수립하는 순서가 광역도시계획 먼저 수립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게 원칙적인 절차예요. 그런데 조속히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게 최근에 2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최근에 2번이나. 왜 최근에 2번이나 시험 나왔냐 그러면요. 최근에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자기가 요 입안할 때 바로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가는데 3번 오라면 3번 못 가요. 바빠서. 한 번 가면은 봉투 3개를 주는 거예요. 요거는 광역도시계획이고요. 요거는 도시군 기본계획, 요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이왕 오신 김에 3개 다 사인해주고 가세요 그러는 겁니다. 3번 오라면 안 갑니다, 여러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최근에 2번이나 시험에 나온 겁니다. 예, 조속히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2번은 이제 한번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보면 잘 안 읽어보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우리 하남시에 사시는 사람들, 하남시 멤버들. 이거 뭐 경기도 분위기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하남시의 요 도로 설치 입안은 하남시장이 하죠.
결정은 경기도지사가 하잖아요. 자, 하남시 입안했는데 경기도지사가 결정을 안 해주는 거야. 이때 누가 가장 불쌍해져요? 하남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남시장이 왜 불쌍해지냐면 보세요. 하남시장이 입안을 다 했는데 경기도지사가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관계행정기관의 장, 저 도로가요. 국유림을 지나가. 국가 소유 임야가 있거든요. 국유림이라 그래. 국유림을 지나갈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국유림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국유림 관리소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자가 반대를 하는 거야. 이 국유림은 100년 묵은 소나무가 있다는 거야.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정을 못해요, 도지사가요. 그러면 이럴 때 누가 제일 미울 거야? 국유림 관리소장. 그렇죠? 이럴 때 요 입안권자인 저 하남시장이 자기가 입안하기 전에 미리 협의의 상대방하고 미리 협의해 볼 수가 있어, 지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국유림 관리소장한테 미리 물어봐. 혹시 내가 네가 관리하는 국유림으로 지나가는 도로 설치 입안할 때 너 나중에 결정권자하고 협의할 때 반대하지 않겠니 물어보는 거야. 미리. 얘가 반대 안 한다 그러면요. 그때 이제 기초조사부터 해가지고 입안을 하는 거지. 예. 그럼 여러분들 질문이 다음에 뭔 줄 알아? 미리.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떨까요? 그게 다음번 질문이야 원래. 나중에 이 국유림 관리소장이 말을 바꿔서 협의에 응해주면 어떡하냐는 거지. 협의에 응해주지 않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야.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그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동그라미 2번의 마지막 문장 보세요. 이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말 바꿀 기회를 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거는. 예. 그다음에 3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제한. 입안을 해주세요 하는 게 제한이야. 입안 제한은 매년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이 1개든 2개든 매년 나왔고요. 작년에는 입안 제한이 단독 문제가 나왔고요. 작년에 기출 문제는 제가 예상 문제 만들어서 풀었던 문제하고 정답까지도 똑같아. 정답까지도. 그런데 배운 바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 붙잡아다가 대조를 해줬습니다. 대조를. 예. 대조. 이게 대조. 네. 근데 본인은 왜 기억이 없지 막 그러고 갑니다. 예. 예.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제한은 아까 우리 주민은 입안을 할 수 없다 그랬죠. 주민이 만약 입안할 수 있다면 자기 집 앞에 다 도로 설치 입안할 거 아니야. 주민은 입안해달라고 제안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 근데 주민 뒤에 가로가 있어요. 이해관계자 포함이라고 돼 있죠. 이해관계가 있으면 주민이 아니라도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99%가 건설회사예요. 이해관계자. 예. 실제로 보면은요. 자,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원래 아까 요 2개는요.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거였죠. 근데 입안권자가 작성해야 될 것을 입안을 제안하는 자가 첨부하라는 것은 자기네들은 거저 써먹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입안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입안권자입니다. 자, 입안권자한테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때는 입안권자가 해야 될 요것을 지가 해가지고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게 박스 안에 1, 2, 3번 3개예요. 예전에는 1, 2번만 있다가 3에 동그라미 1번이 생겼다가 작년에 3에 동그라미 2번이 생겼어. 더 생기기 전에 빨리 붙어야 돼. 계속 늘어난다니까.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로 설치,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해달라고 입안 제한, 3번은요. 1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을 해달라고 제한, 2번 용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거기 밑줄 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입안을 제한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 용도 지구를 없애버리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남시장이요. 하남시장이 우리 하남시에다가 만약에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 하남시에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 APT를 하나 짓겠습니다. 이렇게요. APT. 그래서 이렇게 한 1,500세대 정도의 아파트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미안한 아파트, 내미안 짓는 거죠. 그건 내미안 1,500세대를 지을 때 이 근처에 도로가 없어요. 도로. 초등학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분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내미안은요, 이해 관계자로서 하남시장한테 요것을 도로나 초등학교 기반시설 설치를 입안해 달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입안 제안은요, 다 건설회사가 해. 왜 주민이 입안 제안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냐 그러면요. 도시군 관리 계획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되죠. 이거 개인이 못한다고 주민이. 건설회사가 또 다른 엔지니어링 회사에다 용역을 맡겨요. 용이 맡깁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 혹시 그 부동산 리츠 배웠습니까? 제가 예전에 리츠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리츠 회사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리츠 회사가 인가 취소를 당해가지고 발기인 중에요. 발기인들은 두 군데에서 신원조회를 받습니다. 부동산 투자 리츠 회사는요. 경찰청 신원조회하고 금융감독원 신원조회 두 개를 받고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발기인 중에 한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어.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것을 숨긴 거예요. 그래 나중에 경찰청 신원조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설립인가를 취소당했거든요. 뭐 설립인가를 취소당했는데 그 사례가 국토부에 올라가 있어. 부끄럽게도 올라가 있어. 대표적인 사례로 올라가 있어. 웃겨 죽겠습니다. 근데 그 인가 취소 당하기 전에 저기 용인시에다 전원주택을 이제 부동산 그 리츠에서 개발하는데 제가 바로 이제 그 주민의 입안 제안 있죠. 이 제안서를 만드는 걸 제가 맡았거든요. 저보고 하래. 그래서 거기다가 그게 용인시의 전원주택 한 200세대, 250세대 정도를 짓는 건데요. 그쪽 근처에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온천 물을 끌어다가 각 세대마다 공급하는 거야. 예, 좀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끌어다가 공급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앞에 진입도로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용인시장한테 도로 확장해서 설치해달라. 기반시설에 설치하고 개량에 대한 거지. 설치하고 개량. 확장은 개량이에요. 설치하고 개량. 그 다음에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우리가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250세에 있는 전원주택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가능하거든,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세요 해가지고 입안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제가 입안 제안서를 갖다가 용역을 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다음에 비용 나가니까 저보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보름 이상 걸려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용인시에다가 제출하기 일주일 전에 설립인가 취소당했습니다. 리츠에서 예, 국토부에 올라가 있어요. 그 안 좋은 이름은 근데 비공개야. 그 리츠회사 이름은 올라가 있습니다. 예. 아니 어저께 제 책상 이거 정리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그 리츠회사 그 명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자 그래서 요거 1번하고 2번까지는 제가 해봤는데 그 이후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바로 이 공장 많이 짓는 거예요. 대상 지역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이거 작년에 신설됐는데 이거는 지금 공부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공부 다 하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서 몸부림칠 때 그때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작년에 예상 문제였죠. 그것이 작년에 신설된 거고 동그라미 3번을 예상 문제 만들어서 그렇게 풀고 시험장 갔는데 똑같이 이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대로. 입안 제한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의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한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이 5분의 4를 갖고 있으면 그 한 명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왜 필요한지 보세요. 자, 이쪽에 내미안 지을 때 도로나 초등학교 설치를 입안해 달라고 제안하잖아요. 이게 없다가 작년에 생겼거든. 그러면은 이 도로가 설치가 될 면적이나 초등학교가 설치될 면적의 80%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안을 제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안 받고 입안을 제한하면요. 입안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위로 왜 도로 설치하냐 해서 소송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제일 힘들어지는 사람 누구예요? 하남시장이 제일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네가 거기다 도로 설치를 입안해 달라고 제안하면은 동의를 받아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소송 제기가 없거든요. 이거 작년에 신설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 도로나 초등학교가 설치될 예정지에 토지 소유자가 동의해 줄까요? 안 해준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땅도 지가 사야지. 내미안이. 도로 설치될 땅도 사고 아니면 학교 땅도 사거나 장차 사겠다고 미리 동의서를 받아오거나 사겠다 그래 동의 줄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입안을 제한하면은요 실효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예요. 5분의 4. 그다음 2번은 지구 단위 계획, 나머지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진행 지구,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는 다 3분의 2 이상이야. 5분의 4가 커요, 3분의 2가 커요. 5분의 4가 큰 거예요. 예. 그래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제한할 때는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3분의 2 토지 면적 3분의 2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5분의 4 시험 나왔겠죠? 예, 바로 예상 문제 해가지고 풀고 갔는데도 틀리고 풀어본 기억도 없어. 막 그러고 나가지고 오리발 내밀고 막. 예. 그래서 작년에 예상 외의 문제가 그러니까 원래 중개사에 내면 안 되는 문제 한 10문제 나왔다는 공법에 그중에 6문제는 미리 다 풀어봤던 문제예요. 제가 다른 데서 봐가지고 오후에 문제지 나눠주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오라 그래서 또 문제 풀고 했는데 우리 그 학원생들은 한 번 풀고 집어 던져놓고 심지어 휴지로 쓰신 분들도 있고 예? 그 종이를 우리 그 온라인 수험생들은 자료가 항상 부족하잖아요. 온라인 수험생들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볼 게 없으니까 자료가 많지 않으셔가지고 온라인 수험생들이 더 많이 성적이 좋아. 더 많이 합격하고요. 예. 그게 뭐냐면 자료의 홍수에 살아서 그래. 홍수. 예. 너무 많아. 이것도 많고. 친구가 서울 시내 학원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뭐 줘 이렇게. 비급이래.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뭐 비급 주듯이. 예. 여러분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비급인 줄 알고 봤는데 이거를 무술을 연마하다가 혈관이 터져 죽는 게 있어. 예. 주와 인마에 빠진다 그래. 예. 피를 토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가 딱 나왔길래 전 너무 좋아했거든요. 야, 그 내가 찍어준 게 어떤 정답과에 똑같이 나왔다. 행복해가지고 있는데 풀어본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가지고 원장님하고 열받아서 나란히 펴놓고 확인했어. 예. 그게 왜냐 그러면 하나를 한 번 풀어서 기억이 안 돼서 그래요. 예상 문제라 그러면 그걸 10번, 20번 풀고 가야 되는데 한 번 풀고 머릿속에 넣었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까먹어. 예. 예. 공부했다는 사실조차도 까먹어. 그 내용을 까먹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예. 그다음 우리 가로 2번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고 나오죠. 자문은 뭐냐면 한번 물어보는 걸 말해요.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뭐냐 그러면요.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라 그랬잖아요. 첨부한 것을 거저 써먹겠다는 것을 아주 고상하게 쓴 거예요.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좋은 말로는 입안의 활용, 나쁜 말로는 거저 써먹는 걸 말합니다. 예. 가로 3번의 결과 통보, 입안을 제한했을 때는 제한일로부터 45일 내에 입안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45일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요. 45일은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유일한 4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간이 공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기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일 짧은 기간이 이틀짜리가 있어요. 이틀짜리 어디 있습니까? 농지법에 있어요. 이틀, 3일, 4일짜리도 있고 역시 4일도 농지법에 있고 5일, 7일, 8일짜리였고 9일짜리였고 10일짜리 있고요. 14일, 15, 그 다음에 20일. 예전에 21일짜 있다가 개정돼서 없어졌어요. 20일, 30일, 1개월, 40일이 두 번이 나오고 45일이 한 번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긴 게 40년까지 나와. 정비법에 40년까지 나와. 그래서 이 기간이 시험 지문에 다 나오는데 이게 정답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틀리게. 그래서 일단 지금 공부할 때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기간을 따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돼. 따로 기간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정리는 이제 날이 약간 따뜻해져서 몸이 좀 풀릴 때쯤 되면 그때 하는 겁니다. 예. 봄이 좀 되고 이제 여름 되기 직전쯤 되면 이제 기간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다행스러운 게 옛날에는요. 제일 긴 기간이 70년이었어요. 70년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험법이 안 들어가기 전에 산림법이 시험법이 들어갔거든요. 산림법에서는요. 그 산림과 관련되는 지역을 지정할 때 70년 주기로 지정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농담 삼아 재지정하고 죽겠다는 분들이 계셔요. 140년. 예. 농담 삼아 그랬죠. 70년. 근데 지금은 제일 긴 게 40년입니다. 예. 그래서 45일은 의미가 있죠. 유일하게 딱 한 개야. 45일. 예.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1회 한해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입안을 제한했을 때 처리 결과 통보의 최장 기간은 75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가로 4번의 비용 부담을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받은 자가 입안권자죠.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요. 내미안이 도로나 초등학교 설치를 입안해 달라고 하남시장한테 제안을 하면요. 하남시장은 나는 이쪽에 도로나 초등학교 설치를 입안할 계획이 없었는데 네가 해달라니까 해주겠다. 단 요 입안하고 결정하는 비용, 그러니까 공사비가 아니에요. 입안할 때 들어가는 토지 적성 평가 이런 비용들 있죠. 이거 한 수억 깨집니다. 이거. 그래서 입안하고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이 내미안한테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미안이 이걸 부담하겠죠. 하고 난 다음에 저 비용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나요? 여기 입주자들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요. 아파트 공사를 하든 아니면은 대형 공사를 할 때요. 주민의 입안 제한은 반드시 있어요. 실제로는 주민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가 하죠. 그래서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매년 나왔어요. 지문 한 개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문 한 개라도 나왔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중에 아까 1, 2, 3번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개 이제 홀수의 때 나왔고요. 지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은 주로 짝수의 때 주로 나왔고. 그러면 작년에는 뭐가 나왔겠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할 때 몇 분의 몇의 동인가? 5분의 3. 나왔겠지, 그냥. 예. 근데 지금 그 3번에 새로 생긴 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이 3번이 생기는 바람에 그 주기가 정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죠? 출제하시는 분들이 당황스러운 거지. 계속 늘어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 입안 절차가 나와 있죠. 자, 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에서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예. 물론 기초조사도 생략할 수 있어요. 예, 그러하지 않도록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 없고요. 생략할 수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하고요. 기초조사 등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초조사 등등을 생략할 수 있다. 요 네 개를 다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초조사와 토지 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 재취약성 분석 네 개를 다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생략이 가능한데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나대지가 없는 경우. 나대지가 없는 경우.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입니다. 나대지 할 때 나자가 벗을 나자예요. 예, 나체. 벗을 나자. 예. 그래서 이 나대지의 나자면 나대지는요. 대지 위에 건물이 없으면 나대지라 그래요. 근데 나대지가 없다는 것은 건물이 없는 땅이 없다. 건물 다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건물 지을 때 그냥 지은 거 아니야. 언젠가 기초조사 등등을 거쳐서 건물을 지었다. 또 할 필요가 없다. 생략 가능하고요. 도심지에 위치한 곳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한다. 도심지가 그냥 도심지가 된 게 아니야. 언젠가 이 네 개를 거쳐서 도심지가 됐다고요. 또 이것을 할 필요가 없죠. 예,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초조사 등의 생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체크를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안 아까 이렇게 4차선 만들었잖아요. 이 안에 대해서 이제 주민한테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이 안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가 나오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 이 방법에 대해서는요, 지문에 나온다는 것이 지문에 나온다. 의견 청취 방법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자, 주민 의견 청취는 먼저 도시군 관리 계획안이 있죠. 저쪽 4차선 뚫는다는 거. 이것을 공고하고요. 찾아오는 분들한테 열람을 시켜줘야 돼요. 요때 우리 열람 기간이 14일 이상입니다. 이상 이것을 열람을 시켜주고요. 그러면 저쪽으로 4차선 뚫는 거에 대해서 열람하신 분들 중에 의견이 있는 자가 있어요. 의견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의견이 있는 자가요.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이때 우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요.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는데 처리 결과 통보는요. 요거 60일 내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서 제출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 반영해야 됩니다. 반영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이쪽에 4차선 도로 뚫겠다고 공고와 열람시켜줬더니 어떤 분이 의견을 제출했어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든데 이쪽으로 뚫는 게 좋겠다는 거야. 봤더니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영해야 된다. 그러면 도로 위치가 바뀌었죠. 바뀐 내용을 지역 주민한테 또 알려줘야 돼. 바뀐 거. 이게 뭔가 재공고예요. 재공고하고 재열람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신 분 또 다른 분이 의견이 있어. 위치는 괜찮은데 도로 폭이 4차선이 뭐냐.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니까 8차선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보니까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 반영하여야 한다. 또 바뀌는 거죠. 제재 공고, 제재 열람.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왜 이런 절차를 진행하냐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잘못 위반했다가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실무에서 어떻게 되냐면 요 의견 있는 자가 누구냐면 실무에서는요. 자기 땅 위로 도로 설치하겠다고 위반을 당한 사람이야. 내 땅 위로 도로만 설치해봐라. 나 소송 제기하겠다. 이게 바로 의견이 있는 자가 의견서 제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남시장이 봤더니 이 사람이 소송을 하면은 하남시장이 질 것처럼 보여. 그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야. 반영해야 된다. 반영해서 옆집 사람 땅 위로 도로 노선을 바꾸는 게 반영이야. 아셨죠? 그래서 아무 때나 타당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소송 제기하면 질만한 경우가 타당하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민의 의견 청취고요. 우리 주민의 의견 청취에서는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예전 기출문 나왔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할 때는 이것은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정한다. 구체적인 것은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조례로 정한다. 그럼 이 조례로 정한다는 것을 제가 왜 가르치냐 그러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요. 법에서 바로 조례로 정한다는 말을 안 쓴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법에서 바로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 동네마다 분위기가 들리대요. 그래서 의견 있는 사람은 와서 의견 제출하세요. 그러면 바로 다음 날 오는 동네도 있고 마감 날 오는 동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날 가십니까? 보통 마감 날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첫날 갑니까? 예, 저는 주로 마감 날 갑니다. 예. 귀찮아서 미루다가 예, 마감 날. 그 예전에 그 연체료를 낸 적이 많아요. 연체료. 제가 그 무슨 뭐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건강보험 있잖아요. 저는 직장 가입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날라오더라니까요. 무슨 뭐 기타 소득 뭐 해가지고 또 날라오고 해가지고 세상에 의료보험을 이중으로 내. 예. 종부세 내지 무슨 내지 세상에 세금에 나는 치여 사는 세금에. 그 세금 없는 곳에 살고 싶다. 세금 없는 곳에. 좋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도 이 세금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여러분들 그 세금 통지서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몇 월 며칠까지 내라 그러잖아요. 그 인터넷에 접속을 해 이렇게 접속하는데 세상에 밤 11시 반이 넘으면 안 되네. 예. 그리고 그 뭐 일단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는요 밤에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야 공무원들 진짜 편하게 사는구나. 예? 우리 민간이 하는 데는 24시죠. 예, 공무원이 하는 데는 보니까 밤에 안 되잖아요. 세상에 세금도 내가 밤에 내려고 그러면 접수를 안 받아. 예. 그래서 연체료 물었어. 계속 연체료.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의견서 제출이라는 게 법에서는 이렇게 부득 의견서 제출이지만요. 실제로는요. 소송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쪽으로 도로만 뚫어봐라 내 땅으로 소송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당하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소송하면은 하남시장이 질 것이 뻔할 때 타당하도 인정해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예, 실제로는요. 이걸 계속합니다. 구속력이 있으니까. 다 끝났다면 딱 끊고 다음 단계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인데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례로 정해 절차를요. 예, 바로 다음 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감 날 문 닫을 때 달려오는 동네도 있다는 거지. 예, 나같이 이렇게 마감 날. 예. 야,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세무서에 전화를 했는데요. 6시 1분에 전화 안 받더라니까. 6시 1분에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아요. 근무 시간이 아니라고 멘트 나오고. 야, 세상에. 그 다음 더한 것이 11시 반인데도 전화를 안 받아요. 오전 11시 반인데. 12시부터 점심시간이죠. 11시 반만 돼 전화 안 받죠. 그렇죠. 예. 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점심 근 2시간이 돼 보니까 2시간. 예. 그래서 세금 내기가 싫어지더라 이거지. 세금 내려고 전화해도 전화 안 받으니. 예. 자, 여기 기초조사하고 밑에 주민의 의견 청취 이쪽도 시험 지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고 열람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거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타당하다 인정하면요. 반영하여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주요 내용을 2개 이상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 나왔죠? 공고하고 열람.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가 나왔죠? 첫 번째 줄.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기출문제. 조례로 정한다. 의견서 제출. 처리 경위과 통보는 며칠 내? 60일 내. 타당하다 인정할 때는 반영하고 반영해서 바뀌었으니까 다시 재공고, 재열람, 송부. 동그라미 6번에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략 보겠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하는 게 가능하대요. 언제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국방상, 국가 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사항. 다음,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요청 시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경미한 사항일 때 생략할 수 있답니다. 자, 생략 가능한 경우 두 개. 그러면 선생님 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사항 생략 가능합니까? 이 뭐냐면 저 도로를 설치하는데 저기가 문산 쪽에 군사도로예요. 군사도로 설치하는데 공고하고 열람시켜주면은요 거의 간첩들만 찾아와서 열람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과 열람. 그리고 이때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사항은요. 이럴 때는 생략할 수 있다. 공고 열람 안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간첩이 아주 많은 것 같다라고 보니까 간첩이요. 예. 얼마나 예전에 섬찟했냐 그러면요. 예전에는 대학교 1학년하고 2학년 때요. 전방에 가야 됩니다. 대학교 2학년 때요. 전방에 가야 돼요. 전방에서 휴전선에서 일주일간 경계 근무를 쓰고 와야 됩니다. 교련이라는 대학생들 교련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잘 모르실 거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래가지고 법대 1학년 입학하자마자요. 육군 종합행정학교 가가지고요. 군사훈련 일주일 받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법대 2학년 때는요. 전방으로 가서 저기 휴전선에서 총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일주일간. 예. 그래서 우리 법대 학생이 우리가 240명 입학을 했는데 여학생 12명인가를 빼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가 입학한 나이 많은 형들 몇 사람 빼고 근 200명 가까이가요. 이제 간 거예요. 예, 휴전선에 일주일간 경계 근무 쓰고 와야 되거든요. 딱 갔는데 중간에 가던 친구 한 친구가 이 맹장이 터졌나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있다가 찝차를 타고 후송대 갔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 거기 초소에서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와요. 환영한다고 환영 인사가 나와. 한양대 법대 학생들의 전방 부대 입소를 환영합니다. 하는데 그때 뭐 200명 학생의 입소 환영한다 그러다가 한 명 실려가고 난 다음에는 199명 환영한다고 해. 30분 안에 알아. 30분 안에 세상에 밤에 잠이 안 와. 밤에 잠이 안 와. 야, 세상에 학생 하나가 실려간 것을 갖다가 30분 만에 알고 방송을 하는데 숫자가 달라졌어. 예. 예. 그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과 관련된 것은 공고하고 열람하는 이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거야. 생략할 수 있다. 예. 우리나라 법에서요. 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냐 그러면요. 어느 대통령 때 나왔을까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게요. 예?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재헌헌법이라 그러죠. 헌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요. 국민의 기본권은 모든 기본권은요.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헌헌법에는 공공복리야.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요 바뀐 거예요. 언제 바뀌었냐 그러면 바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헌법을 개정했어요. 국민의 모든 권리는 공공복리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때 법이 바로 방공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지금 개정돼서 국가보안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신헌법이라고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연장시키는 한 번 대통령 더 하는 거. 유신헌법 때 또 헌법을 개정했어요. 국민의 모든 권리는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만든 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입니다. 집시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 헌법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하는 건 알 권리를 생략하는 거죠. 알 걸 심의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국민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 근거는 제일 좋은 게 헌법에 나오는 단어를 빌려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요 간첩이야 이거는. 그렇죠? 예, 아주 좋죠. 예. 참 우리가 이 공법이 양만 좀 적으면은 법조문 하나하나를 이렇게 낱낱이 유래를 설명하면서 이 조문은 왜 생겼고, 예? 이 조문은 어디서 나오고 설명하면 사실 외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는 민법도 있잖아요. 민법도 옛날에 우리 법과대학에서 독일어 원서를 가지고 여러분들 뭐 게르만법이라든가, 예? 독일법 원서를 가지고 기초부터 하나씩 배우면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하고 동산 이런 것들도 처음 출발부터 옛날부터 이렇게 몇천 년 전부터 공부하면 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린 그게 안 되잖아. 짧은 시간에 공부해야 되면 막 외워야 되죠.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른쪽에 밑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나오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오른쪽에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시험에는 기역법만 나왔어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딱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이나 변경. 요것만 시험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요것만. 예. 그러면 우리가 용도 지역이 변경돼서 땅값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일 먼저 알겠네. 이게 바로 지방의회 의원 되면 메리트가 되는 겁니다. 1번이 계속 시험 나오고. 두 번째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도로가 2개 이상 도시를 지나가면 광역시설 그러죠. 밑에 거기 디귿번에 박스 있죠. 이게 올해 개정된 거예요. 올해부터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박스를 갖다가 이제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교수님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이걸 기억할 정도가 됐는데 그렇죠? 예. 이걸 기억할 정도네.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디귿번에 나오는 것은 거기 박스에 나오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건데요. 이 박스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시면은요, 그 박스 안에 나오지 않는 거, 골프장은 안 나온다는 기억하시면 돼요. 골프장이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골프장 설치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없애고 난 다음에 이제 골프장이 난립하게 된 거예요. 골프장 설치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안 하게끔 개정한 거. 골프장을 삭제한 이유가 골프장 설치할 때 너무 힘들대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통과하는데 평생 무료 부킹권도 줘야 되고 힘들거든.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골프장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판례 있죠? 도시군 관리계 위반 절차상의 하자 그랬는데 이 하자가 무슨 뜻일까요? 하자가. 민법에서 쓰는 하자하고요. 우리 공법에서 쓰는 하자의 의미가 달라요. 민법에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 배웠습니까?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뭐예요? 종류가 있죠. 사기, 강박. 이게 하자 있는 의사표시죠. 사기나 강박. 여기서 하자라는 것은 위법의 의미야. 지금 여기서는.
도시군 관리계 입안 절차상의 하자. 이때 하자는 위법의 의미고요. 여러분 민법에서 하자 있는 의사 표시할 때 하자는요. 사기 강박을 말하는 거죠. 왜? 의사 형성 과정에서 하자. 위법이 있었다는 거죠. 예. 도시군 관리계 입안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무효가 하여튼 위법하다. 위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위법하다고 돼 있죠. 하자가 있으면 위법한 거예요. 그러면 뭐 다 아시겠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위법이라는 말이 있고 불법이라는 말이 있죠. 위법과 불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법이라는 말이 있고 불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요거 하자 있는 의사 표시면 위법하다고 나오죠 지금요. 근데 여러분 민법에도 위법이란 말 나오고 불법이란 말 나오잖아요. 두 개 어떻게 차이가 나요? 법에서 위법과 불법의 차이. 위법은요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행위를 위법이라 그래요.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행위를 위법. 위법은요 양과 질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 10원을 훔친 자하고 100만 원을 훔친 자, 100만 원 훔치는 사람이 더 위법하다는 말은 못 써요. 양과 질의 차이가 없어. 위법은요. 10원 훔쳐도 위법. 예? 100만 원 훔쳐도 위법. 양과 질의 차이가 없어. 법진서 전체에 반하는 행위. 불법은요. 양과 질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훔친 것보다 100만 원 훔친 게 더 불법한 겁니다. 예, 불법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걸 말해요. 법률 규정 위반 불법이라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들 혹시 과실상계란 말 들었어요? 예, 손익상계 들었죠? 과실상계는요 불법의 영역에만 있을 수가 있죠. 양과 질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법 행위에서 과실상계가 나오지 위법 행위에서는 과실상계라는 말이 없죠. 양과 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위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법이라고 했거든요. 판례가 위법인데 위법에 대해서 일단 위법하다. 일단 이것은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위법하다. 예. 그 다음에 여기 84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나오죠.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 되는 게 밑에 박스 안에 1번하고 2번 두 개 나와요. 1번 지구단위계, 2번 역시 대체하는 지구단위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그렇죠? 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는 거.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쭉 나와 있지. 1, 2, 3번. 4번의 수산자원보호구역만큼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이고요. 결정할 때 거쳐야 되는 게 가로 2번의 협의와 가로 3번의 심의를 거친다. 그렇죠? 협의 심의. 뒤로 넘겨서 반가로 2번의 공동심의가 나오죠.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지구단위 계획은 건물을 많이 짓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전문가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다. 박스 안에 나온 것들. 이거 역사상 딱 한 번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가로 4번의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가 있대.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 첫 번째, 한 번 더 써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두 번째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에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입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입니다.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시하고 열람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 여기서 열람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막연히 열람이라 되어 있고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30일 이상 열람이죠. 이거는 며칠 이상이란 말이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야. 예. 요거 머릿속에 다 넣어야겠죠, 여러분요? 예, 넣어야 되는 거고요.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사진 찍을 사람 다 찍은 다음에 지우세요. 예.